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사나 지도법 책에 있는 아사나를 분석하고 또 예비 아사나, 대안 자세들을 공부하는 과정 전에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이 아사나 수련을 왜 하는지에 대한 또 철학적인 이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개념들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시탄가 요가 프라이머리 시리즈로 아사나 지도법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탄가는 무슨 뜻이죠? 이제 아시탄가 하면 아시토가 숫자 8, 8, 이 8을 뜻하고 앙가는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토, 앙가를 합친 말인데 아시탄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근데 아시탄가라고 하면 8가지가 우리 요가 수련의 단계를 또 설명한 거잖아요.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철학책에서 또 요가 경전에서 아시탄가가 소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사나 지도법을 아시탄가 요가로 한다고 얘기를 할까? 그걸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아시탄가 요가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아시탄가 요가는 좀 다르죠. 이게 요가 철학적인 개념의 8단계, 이걸 또 팔찌 요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팔찌 요가와 우리가 몸으로 요가원에서 주로 하는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죠. 특히 프라이머리 시리즈.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요가 철학적으로 볼 때는 공유하는 개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하나는 철학으로 뭔가 삶에 대한 거 혹은 깨달음에 대한 거, 요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아사나 시퀀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두 개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탄가 요가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 빈야사 요가라고 할 때는 아사나 수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에는 철학적인 아시탄가 요가가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후대에 이 아시탄가 요가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파타비 조이스가 만들면서 이전에 이 철학에서 얘기했던 아시탄가 요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파타비 조이스가 만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파타비 조이스 때 엄청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파타비 조이스의 스승이 크리슈나 마차리야. 이제 그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뭐 이걸 어디서 배웠냐라고 했을 때는 인도에서는 좀 그런 개념이나 이런 배운 내용들 혹은 이런 것들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신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고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타비 조이스를 비롯해서 뭐 지금 이제 샤랏 조이스가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대적인 전승을 통해 굉장히 유명해진 시퀀스 중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시탄가 요가 프라이머리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프라이머리라고 했는데 그럼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인터미디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프라이머리,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시탄가 요가 치키사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수련이 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들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나디쇼다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손에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마지막 굉장히 어려운 단계는 스티라바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가 치키사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아시탄가 요가 또 빈야사 요가에서 중요한 게 트리스타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트리스타나는 3가지 주요 핵심된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등장하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드리스티 그리고 반다까지 3가지가 있는 거죠. 아사나 수련을 하면서 이 호흡,
그리고 반다, 드리스티를 세 가지 트리스타나를 꼭 챙겨서 같이 수련을 하시는 게 알아차림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호흡과 몸의 쓰임을 함께 연결해서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련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호흡을 볼 텐데 호흡은 우리가 보통 우짜이 호흡을 하잖아요. 우짜이 호흡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짜이 호흡을 하실 텐데 저희가 요가 해부학 강의에서도 또 따로 설명을 해놨던 것처럼 우짜이 호흡이라고 하면 일단 남녀노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호흡 방법이 될 거고 또 이제 목까지 숨을 가득 채우고 그걸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또 소리를 내는 이런 호흡이 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우짜이 호흡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경전에서 우짜이 호흡에 대해 찾아보시면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2장의 프라나야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우짜이 호흡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현대 요가에서 우리가 빈야사 요가를 하면서 호흡 방식을 해석해서 접목할 때는 마치 아랫배를 꽉 조이고 그리고 흉곽을 마실 때 갈비뼈를 옆으로 크게 부풀리고 또 내쉬면서 이거를 꽉 조이는 이런 흉곽 호흡으로 많이 호흡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굉장히 이 복부를 조이고 흉곽을 들어올리는 건 비효율적인 호흡이 되겠죠. 호흡 파트는 사실 해부학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우짜이 호흡은 요가식 완전 호흡입니다. 복부와 가슴을 모두 다 최대한으로 써서 호흡을 하는 게 요가식 완전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법은 우선 복부를 쓸 수 있으면 복부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가로막을 이용한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요. 거기서 부족하다면 가슴까지 확장시켜서 호흡을 하시는 걸 우리가 우짜이 호흡이라고 보고 그 호흡이 가장 우리 몸에서도 자연스럽고 효율이 좋은 호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사나 동작에 따라 만약에 복부에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아사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책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띠타 하스타 빠당구스타사나와 같은 이 코어의 힘, 복부의 힘이 또 반다의 조임이 많이 필요한 동작에서는 사실 복부를 좀 조여주고 호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사마스티티나 우르드바 하스타사나와 같은 체간을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아사나에서는 굳이 복부를 조이고 가슴만 확장해서 호흡을 하실 필요 없이 복부까지 충분히 쓰면서 호흡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요가식 완전 호흡이고 우짜이 호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 지도법은 호흡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수련을 할 때 상체의 정렬이 결국에는 호흡 효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체의 정렬을 바르게 해서 호흡의 효율을 최대화하고 자연스러운 아사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아사나 수련하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아사나 수련과 함께 이어서 가시는 게 바로 트리스타나에서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반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반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반다는 이제 뭐 세 가지 종류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물라 반다, 우띠아나 반다, 잘란다라 반다 이렇게 세 가지 반다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근육의 움직임이라거나 힘을 쓰는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 에너지 통로를 잠근다던가 조절하는 느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아시탄가 수련을 해도 저는 조금 그 에너지를 느끼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개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아무리 내가 경험을 해보고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수련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정말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최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에너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쓰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말로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이제 몸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뭐 아랫배를 조이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엉덩이나 항문을 조이는 느낌이라던가 이렇게 턱을
당겨서 여기를 잠그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육의 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데 그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다, 잠그는 느낌을 통해서 에너지가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안에서 에너지가 순환하면 새어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책에서는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고 아사나 수련을 하는 동안 몸이 계속해서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반다를 잠그지를 못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라고 우리 몸의 에너지 느낌을 이런 방식으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다라는 것도 사실 예를 들면 비라바드라 삐 같은 거 할 때도 양 발바닥을 바닥을 밀어내서 에너지가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아니라 팔을 좌우로 쭉 뻗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끝까지 에너지를 쭉 뻗어내는 힘을 쓰고 바닥으로 꺼지지 않고 발바닥에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서 위로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몸을 좀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가볍게 쓰는 느낌이 반다를 잘 잠근 상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근육적인 부분이나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바닥으로 축 처지는 느낌을 쓴다면 반다를 잘 잠그고 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사나 수련할 때는 이렇게 반다를 잠그는 느낌, 에너지를 축 처지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가볍게 끌어올리면서 쓰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바로 반다리를 잠그는 거고, 이 또한 내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드리스티죠. 드리스티는 응시점이라고 합니다. 응시점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아시탄가 수련을 할 때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손끝 보세요.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보세요. 오른쪽, 왼쪽을 보세요. 이제 배꼽을 보세요. 미간을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 드리스티가 되겠죠. 드리스티 우리가 응시를 할까요? 응시점이라? 이게 마치 저도 요가 선생님들이 수련 멘트를 하실 때 마시고 양손 천장으로 합장하고 엄지손가락을 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엄지손가락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혼란스러웠던 지시 중 하나가 미간을 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약간 눈을 이렇게 모으면서 미간을 어떻게 보지 했던 눈을 기억이 나거든요. 치켜뜨죠.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자세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지? 안 보이는데? 하는 응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수련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가를 거의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응시점이 물리적으로 본다라고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응시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동작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 동작의 마지막 정점, 에너지의 정점을 찍는 곳 또는 좀 집중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간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죠. 미간뿐만 아니라 다른 드리스티도 사실 물리적으로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쪽으로 마지막에 에너지의 방점을 찍고 집중점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내면적으로 좀 느끼면서 수련을 하신다면 시선이나 집중이 분산되지 않고 아사나 수련을 좀 더 내 몸에 집중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시탄가 수련뿐만 아니라 빈야사 수련 또는 다른 아사나 수련을 할 때도 내 몸에 집중하고 다른 곳으로 집중이 분산되지 않도록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트리스타나, 그리고 몸을 좀 더 가볍게 쓰고 내 몸에 어떤 자극들이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마음이 몸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아시탄가는 빈야사라고 불리잖아요. 자, 빈야사가 무슨 뜻이죠? 빈야사는 산스크리트어로는 흐르다, 배열, 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영어로 이거를 좀 번역을 한다면 플로우라고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빈야사 요가라고 하면 정말 동작들이 물 흐르듯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퀀스. 요렇게 빈야사 개념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탄가 수련을 해보시면 정말 쉬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흐름, 플로우를 타는 거겠죠.
그래서 아시탄가가 대표적인 비냐사 수련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개념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념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